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실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신화가 올라오는 시기에 몇 가지 품종의 신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의 신화는 한국 자생출란의 중투라는 품종의 신화입니다. 중투는 바탕색의 무늬에 잎의 가장자리로 녹갓을 쓰고 있는 것을 중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촉의 중투는 바탕색인 황색의 무늬에 갓줄 무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도 역시 모촉을 닮아서 두 촉의 신화가 올라오는데요. 잎 가장자리로 청무지색의 무늬가 잎의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잘 들어서 기부 쪽까지 내려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품종으로 중투라고 하는데요. 중투도 수백 개의 문양과 그리고 명명과 명명되지 않은 그런 중투의 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출품이 되기도 하고 에란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재배하기도 하고요. 자생출란으로서 산야에서 발견되어 채집이 되기도 합니다. 산채된 난들을 난실에서 적당한 그 온도 관리 그리고 재배 관리 환경에 맞추어서 난들을 신화를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촉수를 늘려 나가면서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촉에서 한 촉의 신화가 붙는 것이 통상적인데 탄력을 받고 한 화분에 두세 촉씩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신화가 두 촉 내지 세 촉씩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세력이 좋으면 그 한 촉에서 이모작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양의 그 실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신화가 많이 올라와서 번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품종이 우수하고 희소성이 강할 때는 그 난초가 재배되어 세 촉 이상 신화를 가지고 또는 모촉과 함께 분에 잘 식재해서 가을 전시에 출품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출품된 난으로 그 품종의 그 희소성이라든지 또 이제 귀품의 인정을 받고 번식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싶을 때는 그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품성이 좋은 난초는 많은 에라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소장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난초는 꽃을 이미 본 난초입니다. 미림이라는 중투와 소심이 피는 난초입니다. 신화도 예쁘게 올라오고 관상 가치가 아주 높은 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선택한 것은 여배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한 촉을 구매해서 이렇게 여러 촉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을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데 작품성이 잘 갖춰졌을 때 출품하겠죠.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촉에서 여러 촉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재배 과정 속에서 신화를 잘 받아야 되고 재배가 잘 깔끔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난초는 전면 산반호입니다. 청색이 지배적이지만 무늬색이 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잘 들어 있습니다. 어떤 그 문양을 보면 녹호가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황산반의 무늬가 전체적으로 감돌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난초는 산채 이후에 두 화분을 키우다가 한 화분을 이제 상인에 의해서, 유통인에 의해서 다른 분에게 전달이 됐고, 한 화분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화가 건강하게 잘 올라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첫잎, 속잎장을 보면 5장으로 지금 중엽의 상태로 올라와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건강미가 좋고, 그리고 난초가 몸살을 잘 하지 않고 생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중수엽의 형태에다가 그리고 잎이 약간의 후육성의 문양이 잘 들어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기대되고 신화를 받을 때마다 그 품성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되는 난초이기도 합니다. 잘 자라고 있고 금년에도 상작으로 잘 성장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촉이 되면 역시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여배로서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산채된 난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품성에 따라 이렇게 번식이 되고 상작이 돼서 그 무늬를 잘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무늬가 소멸이 잘 되지 않을 때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출품을 하였을 경우에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반이 모든 무늬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 산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또 피어오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산반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산반에도 그 무늬가 백색도 있고 미백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이제 황색입니다. 주로 출란의 꽃이나 여배를 봤을 때도 황색의 무늬를 우선시하고 높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반이 됐든 복륜이 됐든 중투가 됐든 황색이 짙게 잘 들고 발색이 후발색이 되었을 때 늦게까지 무늬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에 그 품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 난초는 황산반입니다. 보실 때는 백색으로 보이시지만 올라올 때는 백색으로 올라와서 황색으로 무늬가 귀결됩니다. 그래서 신화 때 백색으로 올라오다가 마무리는 황색으로 바뀌면 그 품종은 상당히 개성이 있는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난초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백색으로 올라와서 황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발현될 때 오래 그 무늬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황색의 무늬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를 하면서 소장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백과 미백색의 그 문양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황색의 무늬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도 황화 그리고 이에 품으로서 황색 이렇게 소심으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좌측에 보면 모촉이 마지막 무늬를 남긴 색을 보면 황색으로 보이죠. 오른쪽의 신화는 백색으로 올라와서 황색으로 남는 그런 개체이고요. 후육에다가 그 중수엽의 약간 중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아직 신화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화를 금년에 받고 내년에 또 신화를 받으면서 약한 촉에서는 한 촉이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중작이 됐을 때는 신화가 두 촉씩 이렇게 올라오고 대작이 됐을 때는 세 촉, 네 촉씩도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금방 한 화분이 됩니다. 지금 세 촉에서 두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촉은 약한 촉도 있고 작년에는 조금 발전된 난초인데 올해는 이제 그 발전된 데서 신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모촉에서 한 촉, 작년 촉에서 한 촉 이렇게 두 촉의 신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기세당당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설산처럼 잎의 끝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아름다운 아이슬란드의 그 설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난초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신화가 비슷하지요. 그러나 다른 난초입니다. 이거는 설백산반입니다. 이 난초는 이렇게 설백의 신화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백색의 무늬를 남기는 그런 백산반, 신화 때는 설백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개체들 또 있고요. 성장하고 모촉이 됐을 때 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백색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 무늬의 신화는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올 때는 그 품성을 지니고 올라왔다가 성장이 다 되었을 때는 모든 무늬를 소멸하고 일반 청무지의 일반 난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그 하이라이트는 꽃인데요. 그 꽃을 그 무늬가 오래 남는다고 해서 좋은 꽃으로 피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늬가 잘 올라왔다가 바로 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까지 올라왔다가 무늬가 소멸이 되는 그걸 보고 이제 급소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보다 더 일찍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토 위로 올라왔다가 무늬로 올라왔다가 얼마 있다가 무늬가 사라지는 급소멸되는 그런 무늬의 그 출란도 있는데 이런 출란들이 주로 꽃을 잘 피워요. 통계적으로 보면 복륜이라든지 뭐 중투, 호중투의 무늬를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서나 서반의 문양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자라기도 전에 소멸을 하는 난초는 이미 그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때는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난초의 치마잎을 보면 일엽이라고 하지요. 오가 있고 두화의 그 꽃을 피우는 난초의 그 잎의 문양을 닮았습니다. 환엽이라든지 잎변으로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잎끝이 안으로 오가서 있는 난초들이 주로 화형이 좋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고요. 무늬를 볼 때는 잎끝이 그 첫잎, 속잎장에도 무늬가 잘 들었을 때 그 치마잎과 일엽과 첫잎이 무늬가 잘 들었을 때 꽃을 잘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난초는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잘 알려진 품종이고요.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 한때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매되었던 난초입니다. 지금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저가로 구매를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었습니다. 신화는 아주 매력적이고 단엽으로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아까 중투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중투와는 정반대의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청색 바탕에 그 무늬가 갓줄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복륜이라고 하지요. 반대로 중투는 반대로 안으로 무늬가 들고 잎 가로 청색을 두르는 그런 난초가 바로 중투고, 중투의 반대의 문양을 갖고 있는 게 복륜입니다. 속에는 바탕색이 청색이지만 그 잎의 갓줄에는 황색이나 백색의 무늬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가 그 무늬를 보이는 난초가 바로 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촉이나 신화가 똑같지요. 무늬가 잎의 가장자리로 잘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잎이 상당히 후육에 그 라사지도 잔라사지도 보이고 있는, 그래서 단엽 복륜으로 품종을 인정받은 난초입니다. 단엽 복륜인 신라가 여러 촉이 됐을 때 7, 8촉 이렇게 한 화분에 되었을 때 신화가 올라오면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적당히 크면서도 그 무늬가 잘 드러나오는, 그리고 잎이 상당히 두꺼운 그런 난초입니다. 이렇게 여러 화분을 리스크 관련해서 분촉을 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한 화분이 고사를 해도 여러 화분이 잘 자라서 신화를 붙여주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난초는 서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진청이 아니고요. 서성을 띠고 있으면서 그 모촉의 무늬를 보게 되면 삼반의 문양이 전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서이면서 삼반, 그래서 서삼반입니다. 이 난초는 신화로 올라올 때는 하얗게 올라왔다가 서서히 무늬가 들면서, 녹색의 무늬가 들면서 완결됩니다. 그래서 꽃도 기대가 되고요. 잎도 후육이다가 그래서 그 신라처럼 잎이 후육에다가 무늬가 잘 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심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난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심은 꽃을 피워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상은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신화가 아주 흰색으로 올라와서 서서히 녹색을 채우는 그런 개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서 잎 끝에 무늬를 가지고 있지요. 이 난초는 지인이 그 영광에서 산채하신 난초로 단엽입니다. 단엽종이지요. 라사지가 있고 거치가 있고, 이것은 단엽종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붕어잎처럼 입을 벌리고 올라온다 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신화가 입을 벌리면 붕어잎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속립장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성장반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무늬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이 난초는 송정입니다. 중투 송정. 송정인데 갓줄에 녹이 아주 짙게 중압으로 무늬가 잘 기부 쪽으로 들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약간 청색의 무늬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태가 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황색으로 바뀝니다. 신화 때는 거의 이런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이 난초 역시 잎이 두껍고 후육입니다. 그러면서도 무늬가 잘 드러나옵니다. 심하게 무늬가 들면 이제 그 녹색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발현되고, 그리고 신화들이 잘 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예쁜, 중투 중에서도 명명품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난초가 바로 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서반인데요.
서반인데 산채된 서반인데 모촉은 청색보다 무늬가 심하게 많이 들어서 나와서 입이 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화는 잘 올라왔어요. 서산반입니다. 전체적인 서이고요. 이것은 끝으로 산반을 남기는 서산반. 아까 개체는 전체적으로 전면 산반처럼 나와서 전면 서산반이었고, 이것은 서성을 띠면서도 끝으로 무늬를 남기는 서산반이고요. 이것은 이제 두화소심의 1호라의 신화입니다. 두화소심, 이미 검증된 난초이고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대상을 입상했던 난초입니다. 두화의 소심입니다. 꽃이 둥근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화이고요. 두화의 설판이 소심이기 때문에 아주 희소성이 높은 가치 있는 난초입니다. 한때는 많은 고가의 난초로 거래됐던 난초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꼭 꽃을 피워보고 싶은, 길러보고 싶은 출란 중에 하나이죠. 1호라의 신화들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건 산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난초를 신화를 구경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좋은 격려와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